마지막으로는요, 의국적 동포 가족 방문 동거 사증 안내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그냥 재외 동포, 방문 취업, 뭐 영주 자격 이렇게 쓰면은 가족을 초청을 해서 같이 할 수 있죠. 그렇죠? 재외 동포 체류 자격을 취득한 사람들은 배우자, 미성년 자녀, 부모까지 초청할 수 있어요. 그 방문 취업 체류 자격은 배우자, 미성년 자녀. 그렇죠? 그리고 영주 자격을 신청한 사람은 배우자, 미성년 자녀. 근데 이렇게 보면은 재외동포 체류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부모까지 초청할 정도로 상당히 좋은 체류 자격인데, 이제는 취업 활동에 있어서 좀 그 단순 업무를 제한하다 보니까 저기죠. 사증 발급 절차, 가족관계 입증서로 그러니까 이 사증 발급 인증서, 그러니까 이 초청을 하려면은 한국의 내가 살고 있는 주소지의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가가지고 가족관계 입증 서류 같은 거를 제출해서 사증 발급 인증서 발급받은 다음에 그래서 그 현지로 보내서 거기서 재외공무원을 이렇게 초청을 하면 돼요. 그래서 사증 발급 인증서만 나오면 비자는 무조건 나오는 거니까요. 그렇게 해서 F-1 체류 비자를 줍니다. 그러면은 지속적으로 외국인 등록을 하고 장기 체류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체류 기간은 그 초청한 사람, 주 체류 자격자의 범위 내에서 이제는 연장을 해줘요. F 비자는 보통 1년씩 해준다고 그래요. 1년씩. 그래서 연장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부모가 3년 이상 체류하고 미성년 자녀가 만 25세 미만까지면은 미성년 자녀를 만 25세까지 연장을 해준다. 이거고. 체류 자격이 변경. 그러니까 사증 발급이 기본적으로 하는데, 국내에서 자격 변경을 하는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이거는 뭐냐면은 관광비자로 애를 데리고 왔어. 관광비자로. 근데 이제 아이가 안 보내고 한국에서 계속 학교를 보내고 싶어 해. 그러면 체류 자격을 F1으로 바꿔서 외국인 등록증을 내야 하면 학교에서도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경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체류 자격으로 활동할 수 있나요? F1? 할 수는 있어요. 네. 체류 자격에는, 그러니까 그거는 법무가 인도적인 사유에서 생계를 위해서 체류 자격의 활동을 허용해 주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지금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계절 근로자 같은 경우 보면은 그쪽 지역으로 가면은 체류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주잖아요. 체류 자격 부여, 네. 동포의 이제 국내, 그 다음에 이제는 국내에서 아이가 출생할 경우 그러면 F1 비자를 부여를 해준다. 이거죠. 그러다가 이제 학교 들어가게 되면은 초중고에 재학을 하게 되면은 F4 체류 자격을 좀 부여받을 수가 있죠. 동포자녀들 같은 경우. 자, 뭐 이렇게 이제는 의국의 기타 내용 뭐 이런 것까지 쭉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제가 이제는 이 외에 이 동포들이 많이 저한테 이제 문의해오는 내용을 정리를 했는데 한번 보죠. 이 전월세 보증금을 못 받았어요. 이 부동산 계약 문제. 간병인으로 일을 했는데 임금을 못 받았어요. 임금 체불 문제. 이 간병인 같은 경우는 지금 F4 체류 자격이나 뭐 노인분들이 많이 하시는데 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일하시는 경우가 많고, 그러니까 노동법의 기준법에 해당이 되지 않고 일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임금을 못 받으면은 해결을 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사건들이 많아요. 네. 그리고 뇌경색, 뇌출혈로 갑자기 쓰러지는 경우. 그래서 뭐 일을 하다가 갑자기 쓰러지는 경우도 있고, 일을 마치고 집에서 화장실에서 갑자기 쓰러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산업재해라든가 긴급 의료 지원 이런 것이 되는지, 보통 이제는 뇌경색, 뇌출혈은 자연사라고 많이 보는데, 그러나 이제는 업무의 스트레스라든가 이게 적용이 되면은 산업재해를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잘 상담을 해주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음주운전의 단속에 관련돼 어떻게 되냐? 이건 앞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 아이가 보이스피싱으로 몰려서 경찰서에 이제는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보이스피싱 요즘 상당히 중하게 보잖아요. 그래서
좀 아이들 같은 경우 10대 뭐 이런 애들이 조금 심부름 해주면은 뭐 2, 30만 원씩 뭐 돈 주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상당히 주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불법 체류자 구제 방안이 언제 나올까요? 이런 질문. 그리고 어린이집 유치원 비용 지원되나요? 씨는 지원되나요? 돼요? 전액은 아니죠? 전액은 아니에요. 예. 안 되는 것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국내에서 아이를 키우는데, 또 아이가 한국에 오면은 학교에 어떻게 보내나요? 이게 무작정 아이를 관광비자로 데리고 오거나 초청에 들어와가지고 한국에 와가지고 아이 학교 문제 때문에 이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아이도 제때 그거 안 하면은 뭐 6개월, 1년씩 학교를 못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아이를 들여오고 올 경우는 미리 이런 걸 알아봐야 돼. 그러니까 전학 절차거든요. 어떻게 보면 유학 절차일 수도 있고, 조기 유학 절차일 수도 있고, 전학 절차 이런 거 알아봐야 돼요. 그러면은 현재 있는 학교에 재학 중이다라는 증명서, 그것의 성적 증명서, 또 그쪽 학교 교장에 이 학생의 전학에 대해서 뭐 승인을 한다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럼 미리 그런 거를 받아놓고 오면은 수월하죠. 그러면 여기 학교에 오면은 외국인 등록증을 내고 그러면 학교 교장 선생이 승인을 해주면은 학교에 있는 취업 활동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런 절차 전혀 모르고 오면은 헤매 부모들이. 그런 거 보시면 되고, 또 요즘 한참 이슈가 된 게 이 거통편이라고 있어요. 하얀 알약처럼 생긴 거. 그 일종의 이제 진통제인데 중국에서는 그게 이제 상비약이라고 해가지고 많이 먹어요. 그렇죠? 저도 이제 초창기에 보니까 중국 동포들이 이만큼씩 갖고 오시더라고. 예. 이게 국내 약국에서는 팔지는 않아. 근데 중국의 약국에서는 많이 판대요, 그거를. 근데 한국에서는 최근에 그게 마약이라고, 마약에 단속되는 거야. 중국은 합법인데. 예. 그래서 이렇게 문화 차이라든가 법 이런 게 차이가 달라서 오는 것들이 있다. 네, 어쨌든 뭐 지금까지 함께 이렇게 장시간 함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동포세계신문 대표 편집장 김용필이었습니다.